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가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병훈 영역입니다. 네, 이제 5일 일주일이 흘렀네 새해장에. 네. 외국인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출발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올해 그죠? 그렇죠. 1월 달에 새해 한 해를 한 해, 결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도에 1월 달 아시죠? 네. 거의 폭락 나왔거든요. 폭락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전 내내 안 좋았는데. 맞아요. 그 작년 3개월마다 폭락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 23년도부터 한 3개월 지고 폭락하고 계속 그러다가 지금까지 왔다. 이제는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달에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제일 좋아요. 좋죠. 네. 진단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아까 이제 제가 수급을 이렇게 봤더니 24년도 1월 2일부터 지금까지 한 26조를 팔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6천억 정도 샀습니다. 올해 한 20억 정도 사주겠습니까? 이게 다시 작년도 들어올까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게 팔진 않았어요. 작년 7월까지 상반기 때 샀다가 왕창 그렇죠. 샀다가 하반기 때 팔아서 하반기부터 그러는데 28조를 팔았어요. 연간 누적으로 따지면 약간 소폭 매수를 했는데 근데 네. 중요한 거 보니까 작년도에 팔았던 거는 삼성전자밖에 안 팔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삼성이 많이 팔았죠. 근데 삼성전자만 매수하면 시장이 살아나는데 오늘 오늘 많이 삼성전자를 샀어요. 외국 투자가들이 네. 거의 500만 주가 샀어요. 네, 이제 뭐 삼성전자는 원래 IMF 때는 한 60% 빠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40% 이상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2008년도 한 50% 빠지고. 그리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22년도 글로벌 장이 한 뭐 폭락할 때 그때 96,800원에서 한 51,800 왔었고 이번에도 그 9만 원 정도 갔다가 또 내려왔으니까 사실은 삼성전자도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수급 때문에 이게 또 삼성전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면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반등돼주고 그러면 빠져야 되는데 그냥 급전지 쫙 빠져가지고 이제는 뭐 더 이상 외국인 그만큼 팔았으니까 이제 개인들도 갖고 있고 더 이상 팔 게 별로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저는 다시 6, 7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제 삼성전자 앞서 오래간만에 거의 5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매수를 하긴 했지만 약간 맞아요. 소폭 100만 주 이내였거든요. 맞아.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샀다는 것 자체는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전체로 올해 외국인 투자를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작년도에 삼성전자만 팔았으니까 근데 삼성전자 지분율이 보면 딱 보니까 2017년도에 50.2 거기까지 저점에서 왔어요? 딱 거기서 반등 나왔더라고요. 더 이상 안 파는데 오늘 샀다는 것 자체는 삼성전자를 사면 우리나라 주식을 사니까 이게 상당히 긍정이 있거든요. 원래 수급적으로 보면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지분이 57, 8%에서 22년도까지 계속 팔아가서 19년부터 그게 이제 51,800원까지 내려오면서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그때 지분을 49%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56%까지 올라간 척 하다가 이제 실적도 여러 가지 AI 반도체에 뒤처지니까 그냥 확대로 작년하던 급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 샀던 것을 거의 다 판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장기적으로 가는 장기 투자 펀드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주식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국내 주식 어느 정도는 비중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수급의 악재는 없으면 이제 삼성전자가 급락하지 않으면 지수를 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을까. 그렇고 막 낙폭가대는 그냥 조금만 분위기만 좋아도 뭐 바닥에서 한 50% 올라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손절 안 하고 있었다면 좀 기다렸다가 시장을 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팔았던 것 자체를 개인 투자가들이 거의 12종을 샀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팔겠죠. 그거 팔아서 그렇죠. 개인 투자가들 어디로 늘 들어갈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2020년 동학개미가 들어오면서 그때 19년도부터 팔기 시작했거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끝없이 팔아도 끝없이 사는 게 동학개미가. 그래서 동학개미 이길 거라고 다들 그랬거든요. 이제는. 근데 21년도 고점 찍고 제가 그때 동학운동은 실패했다. 결국은 우리 동학개미 실패한다. 지금 삼성전자를 장기 투자할 때가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는데 또 지금도 올라가면 오히려 지금 다시 올라갔을 때는 보유를 해야 돼. 파는 것보다는 삼성 외국인이 사고 있으면
그럼 삼성전자 이제 AI 반도체 뭐 여러 가지 하면 다양한 데서 하니까 결국은 수주받아서 어느 정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뒤처지더라 또 그걸 또 극복해내는 게 삼성전자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또 사상 최고점은 언제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좀 희망을 갖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유리 기판 반도체 같은 게 많이 올라갔죠. 액침하고. 그래서 오늘 유리 기판 쪽에 있는 주식을 진단 요청하셨네요. 유튜브에서 수익 내자님께서 SKC 11만 원에 20%. 운 좋게 저점에 사서 수익 보는 중입니다. 오늘 잘 올랐는데 욕심 더 부리지 말고 비중은 어떻습니까? 근데 매도하면 나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식은 바닥 찍고 올라갈 때는 단기 매매보다는 좀 큰 수익을 바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이렇게 항상 보면 어떤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께 성장주도 있죠. 성장주들은 사상 고점을 몇 배만 10배고 100배 가도 가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당연히 뭐 미리 선반이 당연히 내려오면 그러면 사상 고점을 성장주들이 다시 돌파할 수 있는 그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많이 내려왔을 때 사면 됩니다. 그래 기다리면 또 사상 고점 돌파 먹어요.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그래픽 카드부터 해소해서 GPU까지 왔던 엔비디아도 70% 빠져도 21년도 22년까지 빠져도 다시 그 사상 고점을 회복하고도 뭐 5배씩 오거든요. 그것처럼 SKC 이게 그 근거는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새로운 사업, 성장 사업을 성장 엔진 집어넣어야 됩니다. 기존 걸로는 안 된다는 거죠. 새로운 걸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SKC는 기존에 뭐 이제 필름학뿐만 아니라 화학 쪽에 속했는데 대다수 산업재학이라 이런 것을 거의 다 정리를 하고 뭐 자회사 동박도 있고 그런데 동박은 실적을 못 내고 있고 현재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뭐 ISC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유리기판 관련된 올해 양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AI 반도체 필수품에 그래서 앞으로 고성장할 수 있는 건 신규 사업을 들어갔잖아요. 이게 올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21년도 20만 8천 원 찍고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20만 8천 원 찍고 나와서 6만 8천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10만 원 이하에서 사서는 손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당연히 20만 8천 돌파한다는 생각 아니면 근처에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돼요. 유리기판 반도체 새로운 신성장으로 전부 다 압축하고 있잖아요. 기존 화학은 다 팔고 계속 팔고 부채도 줄이고 구조정도 하고 그러면서 탈바꿈하니까 작년에 유리기판 사물부터 기본적으로 테마가 뜨니까 20만 딱 찍고 내려왔어요. 왜 20만 8천은 돌파를 못했냐면 20만 8천 돌파하려면 실적이 바로 앞에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 시설만 정도 양산하지 않잖아요. 올해 2분기도 양산할 텐데 그럼 이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돼요. 그럼 올해는 이 20만 8천 돌파할 수 있지만 작년에 못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팔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팔고 싶으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게 18만 원 정도 작년에 6만 원대에서 20만 원 갔으니까 많이 갔죠. 그래서 저도 이제 23년도 8월에 이 주식은 앞으로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요거는 추천했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이하에 사면 20만 8천까지 간다. 그러면 갔다 내려왔자 근처로. 그러면 다시 18만 원 정도에 파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매도는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18만 원에 절반하고 나머지 15만 원 다 팔았는데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면 이게 파동상으로 보면 크게 보면 이렇게 20만 원 갔다 이게 또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게 하락이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하락이 마무리됐다는 것은 월봉 차트로 보면 여기 갔다가 내려왔으니까 하나 두 번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 10만 원 정도 왔을 때가 다시 매수 구간이 됩니다. 매수 구간. 그래서 10만 원 이하 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11만 원에서 잘 사셨어요? 수익이 나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시 또 어느 정도 올라가면 조정 받을 겁니다. 계속 가는 것보다는. 그럼 한 15만 원 내외 여기서 14만 5천 원, 15만 정도 정확히 보면 이 주식의 저항선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장기 투자하더라도 저항선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14만 8천 원 놓여 있는데 여기 가서 뚫어야 됩니다. 확실히 확 뚫지 않아요. 아직은 뚫기는 쉽지 않아요. 파동이란 게 있으니까 가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지금 당장 20만 원대는 바로 지금 1분기 때는 가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가다 눌림목적 그럼 다시 10만 원 초반에 오더라도 이 주식은 더 사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목표가 팔고 싶으시면 매물대가 어느 정도 15만 정도죠, 그죠? 그럼 평균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14만 8천 원. 그래서 14만 8천 원 정도 목표가 드리고 단기 목표가는 그러면 팔면 다시 내려오면 다른 거 안 하고 이거 또 사도 됩니다. 11만 정도 오면. 그래서 하든지 아니면 장기로 올라갔다 내려가다 견디고 가셔도 되고요. 그럼 올해 정도는 이 20만 원 당연히 돌파할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는 이 지금부터 보면 이게 한 28만 원이나 35만 원 사이로 갈 걸로 보여요.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유리기판의 매출이 본격화되면 그리고 채용 기업들이 수주를 좀 한다, 여러 군데 수주한다면 그리고 이 동박 쪽은 아직 올해도 이익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리기판이 확실히 이익을 내야만 전체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고 보유 의견 드리겠고요. 팔고 싶으면 14만 8천 원에 1차 매도, 그다음에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짧게 잡는다면 12만 7천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입니다. 예, 자 하나오션을 올려주시면 계십니다. 3만 5천 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요. 조선업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매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올리셨는데요.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조선업황보다는 물론 조선업황 여전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 자체는 이제 트럼프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거죠, 그래서요.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의 낙후된 해양 산업,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한국의 협력이 좀 필요하다. 특히 MRO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군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언급이 좀 되면서 특히 이제 군함 사업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관련돼 있는 회사가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상당히 강하죠. 대신 삼성중공업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쪽이고. 이게 조선업황이 지금 어떠냐? 작년도부터 좋게는 좋아요. 수주잔고도 지금 거의 3년 6개월 정도 쌓여 있고, 최근에 조선업황은 신조선가는 좀 약간 약보합이고요. 그리고 작년도 수주를 보니까 작년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조선 발주량 자체는 거의 33%인가 증가가 좀 됐는데, 우리나라가 점유율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점유율은 2023년도에 20.4%에서 16%까지 좀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선별 수주를 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그 MRO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근데 MRO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 자체가 얼마만큼 국내 회사들이 수혜를 좀 받고 실적으로 연결될지는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협력 관계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실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2년, 3년, 최소한 2, 3년 정도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조선업 주가 자체는 밸류로 따지면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거의 PR 단위로 거의 25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비쌉니다. 지금은 그래서 모멘텀이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펀더멘탈로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쪽인데,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식이 1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간다고 봐요. 그때까지는 미국 시장도 허니문 랠리가 전개될 거고, 아직 미국 시장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까지는 모멘텀이 조선업종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현재는 밸류로 좀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트럼프 취임 전인 1월 20일 정도 전까지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시점까지 이 종목이 진행이 한다면 현재 오늘 차트 자체를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2023년도에 10월 달에 형성됐던 고점을 거의 돌파를 좀 직전에 있는 거고, 현재 수급으로 봐서는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샀거든요. 오늘 장대 양봉이 좀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 4만 8천 정도 언저리 정도, 다다음 주 1월 16, 7, 8일 정도 그 시점에서 매도 타임을 잡는다 한다면 4만 8천 정도 언저리.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6조 원입니다. 조선업종 중에서는 가장 실적이 재무 내용 자체도 하나로 인수가 됐지만 여전히 좀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 HD 현대중공업이 시가총액이 27조 원이고 현재 이 회사가 16조 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간다 한다면 시가총액 기준에서 18조 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가격 4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정보 전화 오셨다네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종목의 종목명 보유 비중 매수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신성 델타 테크고요. 네, 11만 4천 원에 20%거든요. 네, 여기 왜 사셨어요? 사실 때? 물론 이제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1만 4천 많이 올랐는데 3배 정도 올랐어요. 바닥에서 단기에 한 2달 만에 거의 3배 정도 올랐는데 3배 오른 상태에서 지금 매도 시점에 사셨는데 여기서 사야 될 이유를 비중 20%인가 큰데 어떤 뭐 뉴스나 정보나 이렇게 뭐 아니면 TV 이렇게 보고 사신 그 이유가 있어요? 네네. 왜 사셨어요? 그걸 알아야만 이제 양자 컴퓨터에도 네? 양자 컴퓨터에도 네. 그 관련주라고 얘기하고 해서 예산은 봤는데. 맞아요. 예산은 뭐 여러 가지 갖다 붙여요. 뭐 초전도체 테마로 초전도체도 18만 예. 갖고요. 또 뭐 그에 앞으로 또 양자 그다음에 뭐 돌본 로봇 뭐 이번 CES도 있었고 그러면 이게 기존에 주가가 지난번에 이제 작년 2월 달까지 한 18만 갔다가 6만까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갖고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해 있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력이라면 그 상태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가면 일부분 팔도 내려오고 또 하고 테마에 불게 그래서 아주 매매적으로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양자 관련된 주식을 사면 뭐 미국의 리기티나 뭐 퀀텀 컴퓨팅이나 이게 이미 조정 들어갔습니다. 뭐 몇십 배씩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나라 양자 관련된 주를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양자 관련된 주식이 훨씬 더 앞으로 더 좋아야만 미국처럼 그렇게 많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요즘은 이제 다 그러면 우리가 저는 예를 들어서 델타 양자를 하면 신성델타를 사지 않고 오히려 리게티 컴퓨팅을 사는 거죠. 그럼 리게티 컴퓨팅은 보시면 2달 만에 20배 올랐습니다. 그럼 올라서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죠? 이미 그러면 내가 신성을 샀다가 CS도 이제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샀다가 리게티 컴퓨팅이 빠지면 양자 관련 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월 7일 날 위에 겪고 음봉을 장쪽에서 개파하겠잖아요. 어제. 이것은 조정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미국도 많이 올라가면 쉽게 조정을 받아요. 이것도 물론 실적 그렇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 거 마찬가지로 뭐 이 신성 델타도 테마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조정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조정을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올랐다가 11만 4천이죠. 여기 제가 보면 11만 4천에 손절가든지 이익 실현 단가예요. 일부라도 밑에 사신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미 스토캐스틱도 다 하향 추세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 반등할 때 아마 어제 그저께 1월 6일 날 월요일 날 사셨다면 이게 잠깐 86 올리는 반등에서 내가 산 거예요. 즉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하면 앞으로 늘 항상 물려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이제 전화해서 다행인데 22평에서 작년 깨지고 기본 뭐 9만 원, 8만 원대 내려갈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것도 어디가 내려갈지 몰라요.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물렸던 분들은 여기서 정확히 여기 팔아야 되거든요. 11만 5천 원에. 물렸던 분들은 다시 이까지 6만 원, 4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회복했어요. 그럼 만약에 테마가 안 불었다면 양자 안 불었다면 어떻게 올라왔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막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 저는 전략 매도를 하시고 항상 관련된 뭐 보고 사고 싶으면 테마주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드는 거 있잖아요. 가격상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지금 위험해요. 그래서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없었죠. 위험하기 때문에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항상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있으신가요? 얼마 정도에 매도하면 될까요? 매도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반등할 때 12평선 11만 원 정도에 매도하라. 매도가가 11만 4천 4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11만 매도.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오늘 또 미국에 또 급락해서 그러면 내일 아침에 갭 하락해서 급락하면 좀 밑에 보면 10만 원 깨지고 이렇게 내려갈 거거든요. 미국에 빠지면 그럼 나는 또 이제 물리잖아요. 11만 어떻게 계속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이게 이제 결단이에요. 아, 나는 이거를 내일 더 빠져도 10만 원까지 빠져 그냥 팔지. 아니면 절반을 팔고 20%니까 10% 줄이고 나중에 저 밑에 가면 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면 다시 재매수할까? 물탈까? 그렇게 생각하든지. 그래서 결단이 남은 거예요. 이미 밑으로 A파 하락에 B파 반등하고 C파 하락은 급격히 하락합니다. 하락이 들어갔는데 나는 계속 여기 가서 내 본전 근처 팔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반등할 때 올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스코홀딩스 가면 60만 원, 70만 원 갔다가 다시 50만 원 와서 난 55만 원 샀는데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5만 원 반등할 때 팔아야지. 근데 다시 빠지잖아. 그럼 지금 20만 원 왔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팔려면 결단을 내일 해야 돼요. 내일. 그래서 내일 미국 리게티 컨버터가 이런 게 빠지면 내일 그냥 보고 일단 아침에 절반 팔고 반등 장중에 플러스 많이 온다면 나머지 팔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물리면 크게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도 한 30배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받아야 되는 거죠. 반타작 정도로.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어니키엔 씨입니다. 25,000원에 15% 매수하신 분인데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해서요. 어니키엔 씨라는 회사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공정 과정에 들어가는 그 소모성 부품, 뭐 석영이라든가 뭐 쿼츠라든가 관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결국은 이 회사가 모멘텀이라든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가동률이 증가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이제 소재성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듯이 현재 지금 반도체는 좋은 쪽 자체는 AI 반도체, HBM 반도체 쪽밖에 없고 예사 어떤 석영 제품이라든가 코치 자체가 레거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랐던 자체는 어느 정도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저점을 잡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업황 자체는 이미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예사는 소모성 부품이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뭐 최악인 경우에도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 적자가 났을 때도 예사는 적자가 안 나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고요. 다만 모멘텀이 안 좋을 때는 상당히 이제 더디게 가죠. 그럼 지금 어떠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이 좀 찍었고 그러면 예사도 주가도 바닥 찍었어요. 바닥 찍었고 다만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지 않는 거니까 아직은 HBM 반도체, AI 반도체 쪽이니까 예사가 주가가 의미 있게 빠르게 올라가지는 않는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안타깝죠. 회사 실적도 거의 최고 실적이고 이 회사와 좀 비싼 회사가 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가 월드엑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월드엑스라는 회사하고 이 회사가 비교를 해보세요. 펀드멘탈로 따지면 월드엑스라는 회사가 훨씬 낫습니다. 회사가 영업이익 아마 단기 수익이 600억 이상 난 회사고 물론 오닉 QNC도 PER 단위로 아마 오닉 QNC가 8배, 9배 될 거예요. 근데 예사는 아마 PER 단위로 따지면 6배밖에 안 돼요. 아마 반도체 소재 관련 쪽 소재성이라고 그랬으니까 부품이니까 가장 주가 싼 회사가 월드엑스고 그다음에 오닉 QNC도 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오닉 QNC를 권해드리고 싶고 아니 월드엑스를 권해드리고 싶고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오닉 QNC를 가지고 물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오늘 장대 항목이 나왔거든요.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관련된 종목들 소재성, 예컨대 ENF 테크놀로지라든가 관련 종목들도 오늘 다 주가 급등이 나왔어요. 장대 항목이 나왔다는 자체 이미 바닥이 확인이 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5,000원대 사셨으니까요. 이거는 뭐 물타기 하셔도 됩니다. 조금 늦었긴 했지만 주가는 이미 저점 찍었어요. 20일long 평균선이 지금 18,300원대 저점에 향상이 좀 됐으니까 올라서고 있고 그래서 뭐 물타기니까 뭐 급하게 따라서 할 거 없어요.
2만 원대 초반 내지는 약간 2만 원 하향 선에서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은 매도 목표는 얼마냐? 우리 시장이 매수한 가격이에요. 2만 6천 원대 언저리입니다. 여기를 이탈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이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이 2만 9천 원대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반도체빵 자체가 아직은 빠르게 회복되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우리 시청자이 매수하는 가격대 2만 5천 원에서 6천 원 정도. 추가 매수한다 한다면 매수 단가가 10% 정도 산다 한다면 매수 단가가 아마 2만 3천 원 정도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약간 10% 정도 언저리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추가 매수하시고 매도 목표는 2만 6천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잘하면 3, 4월 달 정도에까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진테크네요. 유튜브에서 김선빈님께서 유진테크 43,600원 18%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진단해 주세요. 그냥 버려야, 그냥 나와야 합니까? 지금 반도체 팔 때 아닙니다. 작년 봄부터 빠진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영역합니다. 주식을 처음에 살 때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니까 43,000원이면 아마 올해 작년에 한 가을에 사신 것 같네요. 그래서 작년에 뭐 8월이나 9월 너무 일찍 즉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 한 5개월 정도는 최소한 5개월 정도는 조정받아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8개월 정도는 기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라는 게 파동 공부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파동 공부 어려운 공부예요. 그러면 그 전에 차트 공부를 뭐 캔들 차트부터 뭐 이동평균선, 거래량 차트 이런 거 기본적으로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시세 공부를 해야 되는지 파동 공부를 그래야 이게 하락이 진행 중인지 계속 진행 중인데 내가 샀으면 하락이 끝났는지 아니면 상승 이제 시작하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식하면 맨날 TV나 유튜브 이렇게 보고 와 많이 올라오고 뭐 전문가들 많은 전문가들 이거 좋다 많이 빠졌다. 그럼 전문가들도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전문가 이야기 듣고 내가 할지는 그것도 판단해야 되지만 그걸 내가 판단하면 전문가 이상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유진테크 좋다 내려와도 계속 좋다 그래요, 그죠? 많이 빠졌다 그러잖아요, 대다수. 그러면 전체 업황 있잖아요, 반도체가. 그럼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삼성전자도 계속 목표가 지난번에 엄청 좋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막 좀 낮춰놨어요.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조정 많이 받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업이 반도체 올해 실적이 나아지는 기업들은 그냥 바닥에서 50%는 기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거예요, 그죠? 그럼 50%만 기본 가니까 어떤 주식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락 중일 때는 반등할 때 한 20% 30%밖에 안 올라갔는데 바닥을 찍으면 막 반타작 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반타작은 내려왔잖아. 5만 원 초반으로 9만 원에서 그럼 반타작 내려왔으면 기본적으로 20, 30% 올라가는 거예요. 5만 원 그러면 5, 30억 한 6만 7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러면 당연히 유진테크 마찬가지로 올해 실적이 더 나아지는데 반도체 소재 이제 용의 소자 업체에 넣는데 이게 전구체 관련돼 그러면 정착 관련돼 전구체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더 좋아져요.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그런데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6만 원 할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내년 영업이익이 다 반영됐습니다. 이 주가에. 그런데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시가총액 8천억대인데요. 컨센서스 이렇게 예상하면 컨센서스는 틀릴 수는 있습니다. 업황이 못 맞추면. 그런데 내년에 뭐 1,000억 정도 영업이익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한 1조 2천억이나 1조 7천억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8천억이잖아요. 지금 시가총액. 그럼 한 50%에서 기본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바닥에서 3만 원이니까 4만 5천 원 내외는 기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난 4만 5천까지 팔면 안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반등할 때. 다시 내려오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4만 2천 대 샀는데 4만 3,600원 본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월봉 차트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 보면 반등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봉 기준으로 보면 강하게 올라가죠.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장대 양봉, 십자봉, 장대 양봉 하니까 요까지는 하나의 간데 가일권 들어갔습니다. 그럼 올라갔다 눌림목 주더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다수 2차 반도체가 이렇게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고 있으니까 지금 팔 때 아니고 오히려 내려왔을 때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만 평균 목표가 6개월 올해 5월까지 목표가는 4만 6천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 지금 올라가 손절하고 다른 거 가고 싶으면 3만 9,500원 1차 목표가고요. 손절가는 3만 5천 드리고 보유하시고 실적 좋아지니까 이런 거 믿고 그냥 본전가 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큐렉소를 5% 매수하신 분이에요. 로봇주가 없어서 그 매수했다고 올리셨어요. 큐렉소를 로봇주로 매수했다. 물론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가 로봇 관련 종목인데 일반적인 요즘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로보틱스 지분을 인수를 좀 하면서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것 자체가 휴머노이드 로봇이거든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될 때는 이제 협동 로봇 시장의 글로벌 거의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쪽이니까 협동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성과 관련해가지고 함께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그 테슬라라든가 그 엔비디아의 로봇 참여 자체도 그쪽이거든요. 어떤 휴먼 로봇과 관련된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큐렉소라는 회사 자체는 로봇 중에서도 그 의료기기 쪽이지 않습니까? 로봇 자체가요. 의료 수술용 의료기기 로봇 쪽인데,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초기에는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쪽에 이제 테마로 부각이 될 때 회사가 그래도 나름대로 의료용 로봇 쪽에 상당히 이제 기술력이 있다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당 로봇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될 때 회사도 시장에 소외를 받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회사가 어느 정도 의료용 로봇 자체는 좀 많이 시장이 좀 제품 자체가 많이 퍼졌으니까 그럼 실적으로 따라주면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 회사가 보면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거의 이익이 안 납니다. 매출액 단위로는 1,000억 정도 좀 가까이 왔는데, 근데 이 회사의 어떤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로봇 회사지만은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 무역 부분이에요. 회사가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분입니다. 수술용 로봇 분야는 매출이 가장 적고 가장 돈 되는 쪽. 그다음에 회사 또 임플란트 사업을 해요. 근데 임플란트도 보니까 거의 이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경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역 부분 자체는 트레이딩이니까 이익이 안 나요. 근데 매출액은 왕창 많은데 매출이 꾸준히 증가되는데 이익이 안 납니다. 대신 이 회사가 재무 내용 자체가 부채가 없으니까 적자 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수익성 지표가 매출액이 증가되면서 수익성이 이익이 나야지 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못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알다시피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레인 로보틱스 주목받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됐죠. 뭐 작년도에 엔젤 로보틱스 좋은 로봇 회사들이 많이 상장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로봇주들이 압축이 돼요. 기관 투자가들도 매매하는 주식들, 일반 개인 투자가들도 레인 로보틱스, 뭐 요즘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관심을 안 갖지만은 최근에 신규 상장된 하이젤 그 RM인가요? 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좀 주목 못 받아요. 시장에 소외를 받습니다. 뭐 전반적 시장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주가가 뚜렷한 실적 모멘텀도 없고 로봇 관련 쪽에 어떤 직접적인 시장이 주시화되고 있는 그런 로봇주도 아니다 보니까 주가가 주목을 못 받아요.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도 움직일 때도 이 종목이 별로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주가는 안 떠질 것 같은데 시세가 안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그렇게 높게 사질 않으셨으니까 약간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회사가 재무 내용도 탄탄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주가는 거의 탄탄해요. 뭐 최근에 5,8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체적으로 6,200~300원대에서의 저점이고, 근데 또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작년 9월달 이후에 보면 고점이 8,000원을 못 넘겼잖아요. 현재는 예산 현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목표 주가는 앞서 실적 모멘텀도 없고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짧게 매도 목표는 8,000원이고요. 조금 여유가 있고 투자하신다 한다면 비중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8,800원,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8,000원대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교체를 안 하시면 좀 길게 기다리시면 8,800원 정도까지는 재무 내용이 괜찮은 회사니까 충분히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애플 젤리님께서 엠노
66,900원에 10% 진단부터 되는데요. 엠노가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보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앞으로 AI 소프트웨어 좋다고 하니까 또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미리 하지도 않고 미국도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들 주식이 많이 올랐고 이제는 다 조정 들어갔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아무리 AI 소프트웨어 관련돼 이게 공급망 관리에 AI를 이용해서 하는데 서비스 1위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뭐 재고 관리라든지 뭐 견적서 뭐 이런 거 관리, 견적 관리 다 해서 그런 개발해서 아주 좋은 회사인데 이제 성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식이 과연 얼마가 올랐는지를 최소한 내가 사기 전에 가치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가치 평가 안 하고 그냥 동아봉사가 TV 나와서 이거 좋다고 이렇게 해서 뭐 목표가 얼마 가고 손절가 얼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와 좋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손절가 이런 게도 안 보고 목표가 뭐 손절가도 안 보고 그러면 늘 현재 인기 있는 걸 사가지고 늘 손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객관적으로 나는 나의 투자 성향이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은 다 성향별이 있는데 개인들은 잘 없으니까 그러면 누가 이 사람 거저 사람 막 하요 그죠? 그러다가 내가 얼마나 비싼 주식을 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주식은 100배 올랐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해서 100배 올랐어요? 19년도, 20년도. 100배 오른 주식은 어떠한 경우도 매출이 폭발하지 않은 이상은 안 갑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체, 이건 소프트웨어니까 이제 IT지만 제조업체는 아무리 많이 올라도 세상에 우리나라 1등 해도 400배 이상 안 가요.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이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전기차 사는데 400배가 끝이에요. 테슬라로는. 그런데 이제 다시 자율주행으로 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새로운 거 그러면 소프트웨어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미 그 전에 사람들이 주식은 그래서 계속 사가지고 이미 팔지도 매집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더 사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사서는 수익이 안 난다는 얘기죠. 자, 이 고가까지 가더라도 6만 원대 사면 50%밖에 안 나는데 100배가 올랐어요. 그죠? 단간 1, 20%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리스크가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하면서 시가총액도 모르면 주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더라도 그러면 정말 제일 좋은 거 세상 1등 주식 사가지고 물리면 더 사든지 가만히 갖고 있든지 소형주를 산다는 것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소형주 절대로. 자, 시가총액 8천억 갔어요. 9만 원이면 1조 이상 갔습니다. 자, 1조를 갔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1,000억 원 내야 됩니다. 최소한 500억 내야 돼요. 영업이익을. 그런데 이 회사에 보면 영업이익이 얼마 날까요? 올해 작년 100억, 2년 뒤에 내년에 200억 나요. 200억 나니까 지금 시가총액 8천, 지금도 영업이익 400배예요. 가치가. 미국은 400배가 별로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근데 1조 갔으니까 거의 지금 600배 갔어요. 600배 영업이익에. 엄청나게 고평가 된 거죠. 그런데 이익을 저 정도 내는 시가총액을 보면 엄청난 거죠. 물론 매출액은 24년도 37%, 올해 26%, 내년 20%.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게 성장 20%인데 경쟁이 더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제는 장기 투자를 했던 분들도 앞으로 20년도 갖고 지금 5년 동안 갖고 있다가 50배, 100배 먹으신 분들은 지금 팔고 나올 때입니다.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20% 이하로 성장이 멈추면 끝난 거죠, 올해. 작년에 끝났어야 되는 거죠, 이미. 작년에 그쯤 팔았어야 돼, 1조 내에 갔을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도. 이거를 안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깨졌는데, 이 작년 옛날에 이제 23년도에 양극재면 양극재가 기본적으로 2년 뒤에 영업이익에 80배, 막 100배 갔어요. 그런데 그 예상 실적 전부 다 반타지 안 나오는데도 그럼 주식이 올라간다고 내려오면 올라간다고 계속 안 가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저처럼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이 뭐니, PER이 뭐니, 요 정도만 알아도 얼마나 고평가된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 들어가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수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 이거 보시면 하나의 조정받고 반대 또 내려갈 거예요. 어느 정도 가다가 못 가서. 여기서 위로 누군가 사야 되는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컨선들은 좋다 그런데요. 가치로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전이니까 일단 내일 매도 문자 6만 7천 원의 목표가로 매도하시고 손절가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6만 2천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예. 한중 NCS를 5%를 31,500원에 매수하신 분입니다. 단기 매도 목표가를 물어보셨네요. 비중이 5% 정도 좀 싫으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할 생각은 없으신가 보네요. 예. 일단 5% 정도 가지고 수익을 좀 내시라고 하신 것 같은데 한중 NCS라는 회사는 본래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였는데 회사가 사업 구조가 좀 바뀌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 가지고 ESS 에너지를 충전 방전하는데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 회사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 열을 식히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열 처리 관련 종목 쪽으로 열 냉각 관련 종목 쪽으로 주목을 받는 주식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시간에서 급등했다가 아침 시초까지 급등한 이후에 고점돼서 많이 밀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도 오늘 좀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 주식인데 예산은 오늘 별로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 전에 좀 움직였던 오늘 물론 이제 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2% 정도 좀 밀리긴 했지만은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다만 예산은 이제 앞서 이제 GST라든가 엔캔설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데이터 센터 열처리와 관련된 쪽이고 예산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니까 이게 예산가 실질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3분기 때까지 봤더니 작년도는 거의 30%밖에 안 되는데 거의 55% 정도까지 급증했네요. 이게 사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거죠. 그동안은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많았는데 에너지 저장 장치 쪽으로 넘어감에 따라 가지고 ESS 시장 자체는 앞으로 좀 폭발적으로 2차 전지와 이상의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쪽이니까 앞으로는 실적 성장은 전개될 것 같고요. 근데 회사도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사업 구조가 바뀌면서 실적이 올해 보니까 이제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어요. 분기 단위로. 예사가 1분기 때 적자 났다가 2분기 때 24억 흑자 전환, 그다음에 3분기 때도 16억, 그다음에 4분기 때 지금 54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보다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큰 폭으로 좀 좋아지는 거니까 예산은 이제 내년도 가면 아마 적당한 평가를 좀 받을 것 같아요. 내년도로 이제 PER 단위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가가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가는 저점이 형성이 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상당히 이제 끼와 있게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최근에 좀 차트가 이탈되면서 많이 탄력이 좀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저점 좀 찍었고 20동평선도 돌아서고 있고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도 목표는 일단은 32,500원이에요. 32,500원도 언저리고요. 조금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 좀 보시면 되겠죠. 3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2,500원, 8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면 아마 27,000원, 아마 600원 정도가 저점이 형성이 좀 될 가능성이 커 보이네요. 그 정도 내려오면 10% 정도 좀 채우면 매수 단가가 29,800원, 3만 원 정도, 그 정도, 3만 원 정도 좀 되겠네요. 29,000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32,000원 정도 팔고 나면 매도가 된다 한다면 거의 뭐 7, 8% 정도는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 27,600원대 매수하시고 매도 목표는 단기 매도 목표예요. 32,500원이고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면 이 종목은 매물층이 지금 포진된 가격대가 38,900원입니다. 8,000원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단기 매도 32,500원, 중기 매도 목표가 38,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매수 문의네요. 유튜브에서 합격님께서 에코프로버티 신규 매수도 될까요?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연초에 아주 좋았습니다. 워낙 낙폭이 많아서 낙폭이 많은데 지금도 절대적인 고평가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미래에 지금 현재 내가 몰려 있더라도 뭐 반타작 나 있더라도 새로운 사업부가 있어서 기존 2차 전지 사업은 안 되고요.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이 앞으로 고성장한다든지 글로벌 뭐 어떤 고성장 섹터라면 다시 잘 올라가서 사상 고점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상 고점 돌파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이 다시 하락이 돼가지고 하면 주식이 다시 많이 빠졌으니까 그까지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고 주식을 계속 합니다. 싸다는 관념으로 70만짜리가 40만 원 싸고 또 30만 원 싸고 20만 원 또 싸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싸다? 그러면 평가를 해보면 왜 내려왔을까? 2차 전지 전부 다 실적이 나빴으니까 내려온 거죠. 그런데 뭐 공매도 때문에 내려왔다, 매도 레포트 때문에 내려왔다. 그건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업황이 나빠지고 실적이 나빠졌으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올라가려면 업황이 좋아졌는데 실적이 좋아져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맞았으니까 올라간대요. 그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물론 가격이라는 것은 실적이 안 좋아도 많이 빠지면 단순히 기술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락 추세에 올라갔는데 이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가려면 업황이 좋아지든지 최소한 8개월 뒤에 업황이 좋아야 돼요. 아니면 1년 뒤에 뭔가 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든지 아니면 전체 시장이 좋아야 되죠. 자, 그러면 전체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 흑자 전환이 대다수 되면 거의 대다수가 내년부터 실적이 확실히 좋아지면 올해 주식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차전지 그럼 올해부터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얼마나 반등할지 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럼 박스권을 그리는 거예요. 주식이 막 70%, 80%다 내려왔잖아요, 고점에서. 그러면 양극재 같으면 2023년도 7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내려왔습니다. 그 한 80%다 내려왔습니다. 대다수 주식이. 뭐 좋은 건 나쁜 건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올라가요, 기술적으로. 이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되는 거죠. 기술적 반등만 올라가지 업황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에서 한 50% 기본은 올라가고 그다음 잘 가는 건 100%가 올라가요. 그럼 바닥점을 알면 되잖아요. 바닥점, 저 최저박 알고 그럼 100% 올라가면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박스권이에요. 그럼 또 1년 동안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박스권 그릴 거예요. 밑에 바닥에 확 올라갔다 박스권. 이게 다시 과거의 고점에 회복한 이거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데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들어간 전구체, 주로 에코프로 BM에 들어가는데 이제 양극재 안에 그건 전구체고 리튬이죠, 그죠? 그 전구체를 만들. 그럼 전구체를 하는데 저도 여기서 작년도 8월 말에 전기차 7탄을 전기차 모두 7탄 하면서 요건 추천해서 1차 목표가 14만 원만 팔고 다시 내려오면 사서 장기적으로 2026년도 7년도 내년 정도까지 가면 최종 목표가는 23만이다. 잘 됐을 때 23. 요건 돌파를 못 한다. 그까지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 에코프로 모티도 보면 자, 시가총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죠, 우리가. 자, 그러면 우측 하단 보면 파란색은 기관이고 빨간색은 외국인이에요. 개인만 사가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개인만 사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큰 손이 안 사는 거잖아요. 큰 손이 뭔가 실적인 모멘트, 업황 모멘트 확실히 있어야 사는 거지. 큰 돈 많은 사람이 왜 이걸 삽니까?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은 싸다고 사는 거죠. 그럼 개인만 사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5조입니다. 5조 1천억이에요. 5조 1천억짜리를 올리려면 최소한 이게 얼마까지 갔어요? 20몇만 개, 15조까지 이렇게 간 거예요. 15조가 3분의 1 타작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5조에서 올라가려면 그럼 15조가 갔다가 내려와서 5조가 가면 누군가 한 10조를 팔았네? 시가총액 줄은 거겠지. 그렇지만 그래도 그러면 누군가 막 10조를 사줘야만 이 주식이 다시 그 고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누가 10조를 사주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 많이 내려서 매매해서 어느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9만 원 내외. 6만 원이니까 제가 50%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9만 원 내외까지는 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면 내려가 이렇게 9만 원 내외까지 뭐 언제든지 하면 또 안 되면 빨리 팔고 다시.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을 보면 5조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것은 2천억 뭐 30배를 볼 수도 있다. 고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러면 최소한 1,500, 1,000억은 나와야 돼요.
아니면 5천억이 나와야 돼요. 적정 주가로 보면. 이제는 양극재는 전부 다 양극재 관련 주식은 PER 영업이익의 10배에서 17배밖에 못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적자예요, 계속. 올해 컨센서스 보면 적자 나오죠? 233억, 내년에 865억의 영업이익이. 그러면 영업이 800, 얼마예요? 그거 20배 보더라도 1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5조에서 지금 1조 5천억 내려가야 돼요. 3분의 1, 여기서 또 3분의 1 퇴작돼야 돼요. 그죠? 2만 원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따진다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내려가죠?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6만 원 갔다가.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올해 적자가 이어지면 올해 만약에 장기적으로 사겠다면 올해 하반기 정도 사면 되고요. 그럼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사게 되면 보시면 자, 주식은 이렇게 이번 달에 뭐 전체적으로 종가까지 이번 달에 만약에 9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8만 원, 9만 6이잖아요. 9만 2천 원까지 올라가면 이거 다음 달에 다시 연봉을 이렇게 줄 걸로 보여요, 밑으로. 그다음에 3월 달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4월부터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6만 원인가 12만 원, 12만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7만 원 사가지고 굳이 12만 원까지 가려고 불확실한데 일단 9만 원 나 살까? 그러면 매매 잘하신 분 사셔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손해나가지고도 계속 들고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만약 손절가는 꼭 지키라. 손절가가 이게 지금 6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나는 종가로 6만 7천 원 분개하면 내일 샀다, 분할로 샀다가 목표가는 9만 원 드릴 테 9만 원까지 보고 그다음에 6만 7천 깨지면 일단 팔았다 다시 사더라도 왜냐하면 이 주식들이 업황이 개선 안 되는 주식들은 한번 보시면 제가 작년 4월, 23년도 4월부터 6월까지 23년도 하반기부터는 양극재는 악재만 나올 거라 그랬어요. 정말 적자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계속 나왔어요, 그죠? 이제는 악재 나와도 그 악재가 주가로 밀어붙인 하락으로 못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유통 가격이 중국이 조금 오르니까 같이 좀 올랐는데 구조적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올라가도 큰 상승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에코프로 비염도 보시면 항상 올라가면 손절가 정해서 팔고 쭉 했다 이거 샀다면 또 팔고 지금 다시 올라오면 여기 사면 또 내려가면 또 팔고 이렇게 하면 큰 손실은 안 봐요, 그죠? 안 그렇다면 그냥 계속 싸다고 갖고 있으면 힘들 거예요. 그래서 비중 10%에서 20% 사이는 사도 무방한 가격이다. 다시 단 6만 7천 손절가 지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호맨 컴퍼니죠. 매수하신 분인데요.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 손실인데 4,180원에 10%인데 추가 매수 손실 줄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어보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고만 있어요. 이거 추가 매수할 필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꾸준히 사고는 있네요. 보니까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보시면 뭐 많지는 않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팔고 있고. 근데 이거 뭐 회사가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더라도 속된 말로 검은 머리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타 위주로 좀 산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 이 종목에 외국인 투자가들 살 이유가 없습니다. 진호면 캠페인 회사 자체가 마이크로 돔을 이용해 가지고 기능성 화장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식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별로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고 문제는 회사가 어려워요. 시간이 갈수록 이 종목은 계속 주가가 누적적으로 속된 말로 동전주로 떠날 가능성이 큰 게 지금 이제 오늘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주가가 안 좋은 것 자체가 미국의 경제가 좋다 보니까 계속 지금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지금 거의 4.7까지 올라가면서 고금리에 가장 지금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게 제약 바이오 업종이고 제약 바이오도 대형사들은 괜찮습니다. 이미 자금 확보가 돼 있는 뭐 대표적으로 뭐 알테오자라든가 니가콘 바이오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 지노맨 캠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형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시가총 1천억, 2천억짜리 회사들은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고 자체 자금으로도 어려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올해가 상당히 위험해요. 예. 올해 3, 4월 달 같은 경우도 부도난 회사들 상당히 많다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자금 조달이 안 되거든요. 저금리 상태에서는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을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재무내이 괜찮은 회사들 같은 은행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할 건데 지금 금리가 안 떨어지다 보니까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조달 자체가 안 돼요. 이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워낙 낮은 상태니까 주주들 대상으로 유상증자도 안 되잖아요. 어차피 이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회사가 왜 그러냐면요. 연간 400억 적자가 납니다. 이게 제가 왜 위험하다고 얘기하냐면
회사가 지금 자본이 500억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 연말에 회사가 자본이 500억 남았는데 회사가 연간 단위로 보시죠. 2020년도에 300억 적자 났고 2021년도에 340억, 그다음에 2022년도 518억, 재작년이죠. 475억 적자인데 회사가 이제 추정을 해봐야 돼요. 회사가 해마다 400에서 500억 적자 나잖아요. 근데 회사가 지금 3분기까지 적자가 대충 계산해 보면 얼마냐면 약 한 130~140억이에요. 근데 회사 장담컨대 이번 4분기 때 회사가 200~300억 적자 나요. 왜냐하면 회사가 항상 4분기 때 적자를 왕창 내거든요. 2023년도 4분기 같은 게 200억 적자 냈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앞으로 4분기 때 200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현재 이 회사가 자본금이 그럼 얼마 남냐? 올해 연말에 300억밖에 안 남습니다. 근데 회사가 해마다 400억 적자 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내년도에 전환사채라든가 신주 인수권부 발행 안 하면 자본 잠식입니다. 거의 확정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어때요? 내년도도 회사 또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회사 보면 상습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회사 보세요. 전환사채 주식 전자공시지수가 뛰어났는데 계속 전환권 행사 계속 행사하죠. 이거지. 그러면서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또 남았어요. 예. 지금 전환사채 물량이 4,180원짜리가 100만 주 남았고요. 그다음 7,340원짜리가 310억이 남았어요. 이것도 남았는데 내년도 추가적으로 또 발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발행 주식 수가 보시면 2019년도에 회사 발행 주식 수가 여기 보시게 되면 1,600만 주인데 지금 얼마예요? 1,600만 주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3,098만 주입니다. 4년, 5년 사이에 발행 주식 수가 100% 늘어난 거잖아요. 계속 늘어나요. 예, 주주 가치가 훼손이 된다는 거죠.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에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도 괜찮고 외국 투자가를 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반등이 가능할 건데 물타기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주식 반등 나온 시점에서 손절 처리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차트 흐름으로 봐서는 약간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반등 목표는 우리 시청자 매수한 가격대 4,000원대까지 어려워 보이고요.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보기엔 3,500원 정도 언저리 이 가격 정도에서 약간 이제 물타기 해서 가지고 하면 뭐 손실 없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종목 가지고 하기는 몇 개요. 예, 그 돈이 있으시면 다른 것 가지고 수익을 내 가지고 이 종목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서 3,500원 정도 올라가면 손절 처리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알고고님께서 대한전선 11,900원 20% 추매해도 될까요? 14,000원 보고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을 벌려면 개인 투자자들은 펀드도 아니고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1년에 10%만 벌어도 엄청 벌었다고 성과가 받는 펀드 매니저도 아닌데 개인 투자 적은 돈으로 매독도 안 된 돈 가지고 조금씩 뭐 1억이라면 1,000만치 사가지고 한 10% 20% 먹고 나오고 또 다른 거 나오고 이거 도박이에요. 중독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중독돼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큰 돈을 벌려면 주식 투자를 결국 주식은 내가 재테크 위해서 은행에는 얼마인데 뭐 1년에 10% 20% 벌려고 이렇게 하신다면 전부 다 깨져요. 10년 뒤에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내 인생 역전을 위해서 큰 돈을 벌겠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가지고도 축복받은 돈인데 그러려면 내가 1,000만치 세 종목 들어간다면 그 한 종목은 단기 매매하더라도 두 종목은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 최소한 100% 이상 갈 주식을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사놓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성장한 산업 수혜주를, 1등 수혜주를. 그러면 100%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내가 12,400, 14,000, 한 10몇 프로 먹고 나와야지. 그럼 또 다른 거 가야지. 마음만 급하고 돈은 안 벌려요. 지금까지 그래 해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하고 있어요. 대다수 어르신들이 평생을 살아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지 아는데 나는 공부도 안 하고 계속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뭐 종목만 잘 찾으면 돈 번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시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지금 AI 관련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AI 관련 반도체 뭐 서버 데이터 센터 만드니까 관련 전력주부터 관련 설비 이런 게 수혜가 되고 기반도 갖추니까 그래요. 그죠? 그런데 그게 이미 주가에 여기에 반영됐습니다. 이미 24년도에 여기 보시면 그냥 보더라도 24년도 보면 23년도 여기까지 계속 빠졌잖아요. 23년도. 그러면 실제로 AI 인프라는 이때인데 작년에 24년도에는 이제 전력 관련된 주가 올라갔잖아요. 뭐 그래서 우리 현대일렉트로 많이 올라가듯이 그죠?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 주식은.
자,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만약에 사더라도 여기서 24년도에 이렇게 사더라도 이 주식을 올라가서 하면 저는 여기 계속 매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도 14,000원도 계속 매도하라고 그랬어. 잠깐만. 그런데 여기서 계속 매도예요. 이 과거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 갔다가 그 전체적으로 업황이 좋아서 갔다 끝없이 빠졌다가 잠깐에 여기서 개미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 아닌지 모르고 뭐 그냥 샀다가 전부 다 이렇게 물리잖아요. 또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전선 관련된 주 최고를 사야 되는 거지. 요거 사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이 주식이 지금 시가총액 2조 2천억에 이게 한 4조 정도 간 것 같아요. 2조 8이 3조 7천억 정도 갔으면 와 3조 7천억 갔으니까 작년에 그럼 언제까지 이 3조 7천억이면 최소한 2천억 이상의 매출을 영업이익을 내야 돼요. 자 그런데 2천억 내지는 못하죠. 26년도 10,700억이에요. 이미 주가에 다 3년 뒤에 24년도 27년도 주가가 그게 그 성장한다는 게 다 반영되고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그 지금까지의 모멘텀은 훨씬 더 큰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증권사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지금 대한전선분 LS전선도 5조 이상 수주해놓고 대한전선도 2조 2천억 정도 수주 냈으니까 작년보다는 거의 2배로 수주를 했으니까 아주 좋다. 이게 주가에 다 반영된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회사 영업 1년에 매출액이 3조 7천억인데 수주한 게 뭐 미국에서 8천억하고 2조 2천억 해봤죠. 1년 매출도 안 되잖아요. 그죠? 큰 것도 아니에요. 그죠? 수주해가지고 뭐 1년 뒤에 납품하냐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다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 살 게 아니라 그렇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작년 이미 다 모멘텀 다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같은 모멘텀으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싸다고 사면 남들은 사지 않아요. 거래가 거의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또다시 내려갈 겁니다. 또 여기서 실패해서 이 저점을 또 깰 걸로 보여요. 8,400원. 물론 실적이 좀 나아지지만 내년부터는 5% 10%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전에 했지만 그러면 이제 이미 주식은 고점 못 간다는 거 잘 올라와도 뭐 1, 20원 잠깐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도 아니니까 저는 내일 전략 매도 하시고 돈을 모아가지고 지금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정말 모멘텀 좋은 거 리스크도 없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기관도 들어오고 그런 주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매도 의견 드립니다. 예, 자 전화 상담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남자분이시나 여성분이시네요. 자,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아, 제가 에코프로 머티인가 모르겠네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요? 조금 전에 네. 에코프로 머티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 에코프로 머티는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최명진 네, 님 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어요. 그러면요. 저한테는 네. 뭐 근데 그러면 어떤 종목에 그 에코프로 머티 외에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그냥 아, 에코프로 머티만 갖고 계세요? 근데요. 예. 네, 근데요. 그거를 신청을 했는데 조금 예. 전에 봤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예.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요. 예, 예. 87,000원에 10%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까 에코프로 머티는 수익 나셨나요? 내가 지금 못 들었는데 제가. 그거 소액이 매수 물어보셨고, 이거는 그러면 네. 한미반도체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87,000원에 10%요. 오늘 뭐 수익 많이 났네. 축하드리고요. 10%요.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도 가격? 근데 이제 그냥 쭉 가져가야 할까 아니면은 중간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그것 좀 예.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그 생각하고 있는 매도 목표 가격이 얼마입니까? 근데 아까 예.
그냥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네. 한 18만 원까지는 간다고. 18만 원까지 목표 주가 네. 목표가 18만 원 정도. 예. 네, 근데 그 안에 매도를 해야 할까 싶기도 아,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그 주식은 그 현금은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금이 다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다른 있고. 거, 예, 다른 그럼 거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는 10%면 거. 다른 것도 그 네.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네요. 네. 해서요. 네, 예. 네. 다른 것들은 다 괜찮나요? 반도체 쪽이 좀 네. 가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시간 관계상 한미반도체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네, 예. 네. 오늘 뭐 14%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HBM 반도체 대장주 성격이니까 그동안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작년도에 주가 한미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차트 보면 작년도 6월 달에 19만 6천 원 고점 찍고 거의 7만 원대까지 7만 원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반토막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 이제 8만 원대 중반에서 바닥을 좀 다지고 오늘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이제 올라감에 따라 가지고 오늘 다른 여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따라 올랐다 봐야 될까. 그래서 결국은 향후에 한미반도체 움직임에 따라서 다른 여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도 한미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다른 여타 종목도 따라가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현재 반도체 업황도 그렇고 가장 핵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에서는 HB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엔비디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SK 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장비 쪽에 한미 반도체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 PSK 홀딩스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 종목 제가 두세 종목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 이제 종목들은 좀 가봐야 되고 뭐 테크닉이라든가 종목들 내년도 많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 이오 테크닉스라든가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뚜렷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한미반도체가 독보적이고 PSK 홀딩스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PSK 홀딩스 종목들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는 오늘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TS 본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결국 이제 HBM 반도체 생산할 거니까 알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거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만 거래하고 있고 제가 예사 여기 경인고속도로에 옆에 공장이 있는데 제가 2012년도가 직접 기업 탐방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예사가 그 당시 그렇게 배짱을 튀긴지는 몰랐어요. 자기들은 삼성전자 거래 안 해도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삼성전자가 결국 한미 반도체 TC 본드를 갖다 안 쓰면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가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HBM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회사가 삼성전자를 대표적인 반도체에 장비를 공급 안 해도 먹고 사는 쪽이고 다른 기술력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회사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이제 거래 관계를 형성을 할 것 같고 회사가 이제 보면 실적 전망치가 중요한데 이제 7공장까지 공장 건설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회사가 7공장까지 건설하게 되면 캐파 자체가 2조 원 정도 된다는 쪽인데 회사 현재 매출액 단위가 1조 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2026년도에 완공된다니까 캐파가 2조 원이면 공장 가동률을 감안하면 1조 7천억 정도까지 매출이 나온다는 전망인데 앞서 이 회사가 뻥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가이던스는 1조 4천억 정도 잡아져 있는데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45%거든요. 그게 제조회사가 45%, 영업이 40%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걸 감안하면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8만 원 아래까지 떨어질 주식은 아니죠. 2026년도 기준으로 지금 PR 단위로 지금 12배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현재 실적 자체는 이제 올해 2025년도니까 2026년도까지 실적을 봐도 되거든요. 16배네요. 오늘 주가 좀 올랐으니까 17배 정도 좀 될 건데 앞서 그 예사가 그 추정하는 목표치가 1조 7천이고 대신 애널리스트는 오히려 매출 전망치를 낮춰 잡았어요. 이게 예사가 매출 전망치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예사 뻥튀는 회사도 아니고 예사가 작년도에 15만 원대까지 자사주를 샀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작년도에 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그 가격에서 자사주 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미반도체 쪽에서 실적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AI 반도체, HBM 반도체 수혜를 받는 대표의 장비회사고 그래가지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죠. 다만 제 목표 주가는 19만 원, 18만 원까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정해 보면 이 회사가 현재 앞서 그 2026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당 EPS가 약 7천 정도 나오거든요. 7천 정도 나오면
PR 단위로 해서 20배 정도가 현재로 봐서 적당할 것 같아요. 2026년도니까 올해 실적도 아니고 2026년도. 그러면 곱하기 주당 EPS 7,000원 곱하기 20배 하게 되면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는 13만 8천 원, 14만 원 정도 좀 보는 게 적당하지 않겠는가. 현재 차트로 본다 하더라면 13만 원 정도가 걸리는 수준인데 우리 시청자님 약간 비중이 더 많지 않고 또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14만 원 정도 언저리, 14만 5천 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 정도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진단을 마치고 저희 히든 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카드의 키워드는 차세대 배터리 수혜주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배터리 이제 일반 배터리 관련된 2016년도 17년부터 배터리 주식을 사서 10년만 갖고 있으면 10배는 기본 간다. 10년 안에 10년 동안 먹고 살 거다. 그래서 수익률도 엄청나게 해서 갔는데 업황이 이렇게 나빠질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지만 21년도까지 뭐 다 올랐으니까요. 뭐 기본적으로 30배, 50배, 뭐 100배부터 시작해서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가지고 2016, 17년 사시지 않는 분들도 2023년도부터 대다수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제가 이제 저 오시는 상담을 보면 여기서 포스코홀딩스, LG화학, 포스코 포챔, 에코프로 그룹들 그다음에 LG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있어요. 거기다 또 장금 오면 최고 반도체도 다 있고. 그러니까 항상 미리 사야 돼. 쌀 때 사야만 어떤 산업이 성장할 때 그걸 사고 기다리면 몇 배씩 기본 3배, 10배씩 먹는데 이 쉬운 것을 내 눈으로 주가를 보고 막 폭등하면 거기서 잠깐 빠진 걸 가지고 사가지고 계속 갖고 있으니까 계속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종목도 2차 전지가 성장을 배터리 자동차 전지 말하는 거예요. 자동차 전지의 성장성은 올해도 성장이 불투명하고요. 내년에도 공급 가행의 배터리는 27년도 공급 가행에서 해소될 수도 있는데 아직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배터리 공장들이 계속 배터리 공장 지으니까 전기차는 그만큼 안 나오는데 안 팔리고 있는데 유럽은 역성장했고 그다음에 중국은 이미 신차들은 거의 3분의 2가 침투했고요. 전체 중국 자동차 시장의 신차 판매, 신차 연간 보시면 거의 5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 전기차 잘 팔려요. 그래도 중국 내에서만 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렇지만 글로벌 전부 다 유럽은 역성장했다가 유럽도 23% 침투했으니까 고성장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미국도 지금 뭐 전기차 보증, 뭐 현대기차 탄다 그러지만 뭐 여러 가지 성장을 위해서 드라이빙을 정부에서 안 할 걸로 보여요. 그러면 자체로 이제 보조금 주지 않아도 성장해야만 기업들이 살아남는 거죠, 성장. 그러면 정말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일반 배터리 주식이 계속 싸다 이제 좀 강력히 올라갈 거다 근거가 없는 거죠. 내년에 확실히 좋아지면. 자,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전지는 이미 회복하면 내가 몰려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회복하면 이제 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사상 고점, 과거 23년도 고점을 돌파할 거나 21년도 고점을 돌파할 거라 생각하고 계속 보유하면 어느 정도 팔아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는 새로 탄생하는 기업들이 산업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미미하지만 도입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크게 우리가 이 배터리 시장, 전기차 배터리 시장 자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그 늘어나긴 늘어나요. 전기 자동차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데 주가에는 큰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또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걸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AI 시대가 오거든. AI 시대에 지금 뭐 젠슨 하는게도 그 이야기하죠. 저는 23년 이야기했는데 AI 로봇이나 AI 드론 이렇게 가려면 이거 3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 안 돼요.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차세대 배터리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적으로 가야 돼. 이게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식들은 올해 저점이 찍었다면 10배는 기본 가는 거예요. 저점 기준으로. 10배 갈 때까지 단 한 주도 안 팔아야 됩니다. 2016년, 17년 제가 10배 가기 전까지 한 주도 안 팔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래서 저는 후보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카드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 케미칼, 롯데에너지모터스, 삼성 S-EIS, 포스코홀딩스, 대주전자그룹. 여기서 포스코홀딩은 자회사 쪽에 있고요. 자, 전고체 배터리는. 그래서 저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저희 픽은. 자, 그래서 이 국내 배터리 제조사 3개 회사가 27년도 양산은 삼성 SDI, 그다음에 28년부터 이분은 SK온이라든지 30년 정도까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뭐 반고체도 어쨌든 다 항화물계예요.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항공모빌과 전고체 전지 진출을 본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삼성 SDI도 지금 울산 공장에 양산 장로 준비하고 있는데 본격적 시설은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제 내년에 시설이 들어갈 걸로 보여요. 그러면 한 1년 정도 시설해서 양산 27년 할 걸로 보이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 전고체 배터리에는 가장 중요한 고체 전해질이죠. 그래서 고체 전해질의 이 항화물계 전지 업스트림 이제 항화 리튬을 선도하는 기업은 지금 이수화학의 인적 분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글로벌 1등 선도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배터리가 만약에 27년도 양산돼 가지고 초도 제품이 삼성 SDI가 나온다면 전고체 배터리 하나당 한 5천만 내 5천만 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5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이라고 치면 배터리가 전고체 배터리가 그게 거의 70% 80%가 고체 전해질 값이에요. 고체 전해질이에요. 나머지보다.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짜리 3천만 원 정도 3,500만 원이 전부 다 고체 전해질 관련된 거예요. 그 고체 전해질이라는 거는 황화 리튬 하고 그걸 가지고 고체 전해질을 만드는 그 2개 회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수 스페셜 케미 항아리튬을 해서 원료를 공급을 롯데에너지모터를 공급하면 롯데에너지가 그걸 만들어서 만약에 3천만 원짜리 삼성에다 납품하면 그 중에 3천만 원 그 고체 전해질 값의 70% 정도는 이수 스페셜을 갖고 가고요. 그 3천만 원의 매출에 또 7천만 3점 매출 30%는 롯데가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거지 이 밸류 체인에. 그러면 결국 과거에 양극재가 제일 많이 차지해서 양극재가 제일 많이 갔듯이 그러면 고체전지 하는 회사가 제일 많이 간다는 거 주가 앞으로. 그럼 아직 27년도 멀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입기 시작되게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수 스페 그렇고요. 예상 매출 올해는 4,900억 많아요. 이 정도면 영업이익이 360억이에요. 당연히 내년에 영업이익의 80배까지 올라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영업이 500억 정도 최소한 갈 걸 보는데 500억 간다면 4조 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적정 주가는. 그러면 당연히 4조 원까지 간다고 보고 난 주식을 사가 있는 거죠. 지금 1조예요. 앞으로 4배는 기본 가야 되는 거죠. 사상 고점 9만 원 돌파한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장기적으로 좋으니까 이렇게 가시고 저는 이제 그것도 단기적으로 이제 보고 시가는 내일 시가에서 하면 일본 기준으로 보면 목표가는 좀 더 길게 중기적 올해 상반기에 5만 8천 원 목표가고요. 손절가 3만 2천 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리뷰 먼저 할까요?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나 보네요. GST가 목표가 좀 달성이 좀 된 것 같은데 작년 12월 4일 날 추천해드릴 종목인데 당시 이제 추천해드렸던 포인트 자체는 회사가 중소형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인데 회사가 8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조그만 회사가 3차례에 걸쳐서 자사주를 매수할 정도로 주주한테 신경 쓰는 회사다. 여기다가 회사가 사상 최대 실적에다가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실적, 그다음에 재료를 가지고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요. 일단은 최근에 이 종목 이제 10월 달 이후에 차트를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주가 하락 국면 속에서 탄탄하게 꾸준하게 우상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예산은
예산은 제가 그 2013년도인가요? 제가 직접 기업 방문을 가봤던 회사거든요. 그 당시 주가가 5,000원짜리였습니다. 예사가 이제 무상지자 100%였기 때문에 2,5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이고 예사가 작년도 3만 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20배 아니라 10배 이상까지 올라간 주식이에요. 이 종목은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주식입니다. 실적이 예사가 2010년도, 2012년도 보게 되면 계속 실적 우상향이에요.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해서 되고요. 그다음에 액침 냉각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예사가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기업인 LX 그룹과 그다음에 최근에 LG전자인가요? LG전자가 같이 대기업이 예사가 직접 같이 협력해가지고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하자. 이게 쉽게 대기업이 다 달라들지 않거든요.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상 주가가 지금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2,500원이거든요. 그럼 PR로 따지면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주가 정말 싸요. 근데 왜 주가가 못 가느냐? 기관 투자가도 종목에 분석 보고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가 쌉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이고 회사가 주당 EPS가 2,500원이니까 적정 주가는 최소한 재료를 떠나서 25,000원까지 가야 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일단 22,000원까지 가져가시고요. 충분히 현재 가격도 추가 매수가 좀 가능하다. 1차 목표 다음 목표 22,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이고 조정권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히든 섹터는 조선 기자재 쪽에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쪽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조선업황의 수지 잔고가 여전히 쌓여 있고 이제 양질의 수지가 좀 반영이 좀 되면서 이제 실적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회사들이라든가 또 기자회사들 이쪽이 좋아지거든요. 여기다 이제 모멘텀에다가 트럼프 당선자의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 자체가 현재는 펀더멘탈 이상이었던 주가의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조선사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상대적으로 조선 기자재 쪽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더 종목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실적 대비해서 그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 종목은 태광, 성광밴드, 하나엔진, 그다음에 한국카본, 동성, 화인텍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오리엔탈 전공인데 그 중에서 오리엔탈 전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탈 전공은 그 조선 쪽에서 조선 건조 쪽에 이제 상부 크레인 선원들이 쉬고 일괄적으로 턴키 방식으로 회사가 상부 구조물을 만든 회사입니다. 주요 공급체 자체가 삼성중공업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이제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대부분 조선 회사들 수지잔고가 많이 증가됐지만 회사가 작년도 3분기 때 수지잔고가 2,260억인데 현재 지금 3분기 이번 3분기 말에 봤더니 3,300억 가까이가 됩니다. 작년 3분기 대비해서 44% 가까이 수주가 좀 증가 좀 됐으니까 또 중요한 것 자체가 회사가 기자재 업종인데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3분기 때 18.6%입니다. 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현대미포라든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하나오션이라든가 그들 회사들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4% 5%밖에 안 됩니다. 이 조선 기자재 회사가 제가 보기에는 기자재 회사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아요. 다른 동성 하이텍이라든가 한국 카본이라든가 관련 종목도 영업이익률이 7% 8%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회사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는 거지 않았어요? 앞서 제가 한미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 45%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가 허접한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것 같고 회사가 펀드멘탈 측면을 본다 한다면 올해 당연히 사상 최대 실적이고요. 내년도 예상 실적이 PR 7배거든요. 현재 조선 기자재 회사들이 그렇죠.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 7배 되는 수준이죠. 앞서 조선 회사들이 내년도 실적이 PR 단위로 20배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회사도 오늘 급등 나온 엔진 회사인 하나오션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도 20배가 넘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 보인 게 아닌가 그런 관점 포인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할 건데 회사가 최근에 충분히 5,000원대 바닥을 좀 다졌어요. 현재 20일 평균선이 5,000원대 위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그 펀드멘탈을 본다면 적정 주가는 최소한 9,000원 이상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6,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2차는 6,800원을 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시가로 보시고 손절 가격은 4,8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히든카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에 4시에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 진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엔 또 오프라인 아카데미가 있으니 오시면 AI 시대 최고의 종목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항상 일요일 날 8시에
토마토 투자하려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일요일 날 저녁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